자, 우리 처음에 공통수학 2에서 이제 공식들이 많이 나와. 이걸 좀 외울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x1, y1이랑 x2, y2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어떻게 돼?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기억 떠올려야 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자, 그 다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번엔 점이 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 직선이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직선의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d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게 바로 뭐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혹시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글로만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지? 빨리 와, 이 새끼야. 어? 자,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요거 거리야. 알았지? 요게 바로 뭐다? 지금 이제 두 가지 공식이야.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뭐냐면, A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 B라는 점이 있어. 자, 두 개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배웠어. 내분한다는 건 뭐냐면 요렇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서 요렇게 안을 M 대 이 거리를 A, B의 거리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을 배웠거든. 근데 그 P라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M 플러스 N 분의 자, 대각선 곱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mx2 더하기 nx1, m 플러스 n 분의 mi2 더하기 ny1 요렇게 됐었어. 기억나요 좀? 좀 기억나? 왜? 안 나지? 잘랐잖아. 그래. 파마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른 거 아니야 그냥? 뭐 블루매직을 해? 아니잖아. 그냥 자른 거잖아. 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자, 외분점 주세요. 외분점. 자, 외분점 어떻게 외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는 똑같이 한 번 더 쓰고 자,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 b가 있으면 연장선 위에 어떤 q가 있어서 요거 대 요거가 m 대 n이라는 거야. 알겠지? 요거 대 요거가 m 대 n. 그래서 q라는 점은 어떻게 되더라? m 빼기 n분의 대각선 곱하는 거야. mx2 마이너스 nx1, m 빼기 n분의 my2 마이너스 ni1 요렇게 되는 게 외분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배웠던 게 중점.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중점은 어떻게 돼?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 요렇게. 그쵸? 자, 니네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공식만 지금 짚고 있는 거야. 알지? 자, 그 다음 자, 세 점 요렇게 B가 x2, y2 그 다음 C가 x3, y3 있을 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A, B, C에 대해서 뭐?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콤마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되는 거야. 무게중심. 기억 안 나지? 조졌네 이거. 아무튼 그래도 봐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오게 되게 뭐 뭐냐? 그 다음 뭐 직선의 방정식과 뭐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 원의 방정식만 바로 정리하고 갈게. 자, 어떻게 생긴 거?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r의 제곱 이게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자, 요것은 이제 원점이고 만약에 a, b면 요렇게 표현하는 겨. 요렇게. 그럼 얘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바로 원의 방정식이야. 알겠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만들어야 돼?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야 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듣고만 있는 거지? 기억은 안 나는 거지? 이런 젠장.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준호야 솔직히 안 나지? 뻥치지 마. 너 표정 보니까 안 나는 표정이야.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저 어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랑 여기에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뭐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건 접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만약에 접점 x1, y1이 주어지게 되면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 이렇게 하나씩만 대입을 해라. 알겠지? 기억해 둬요. 여기까지 했던 게 일단은 도형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그냥 한 번에 설명했다. 뭐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지만 그건 좀 제껴 놓고 그다음 어차피 요건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몰라? 알지, 그지? 정리할게. 자, 평행 이동. 자, x축에 평행 이동이 있어.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자, 그리고 또 y축에 b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자, 점 같은 경우는 점을 x, y에서 어떻게 그냥 더하면 돼. 그냥 평행 이동한다고 하면 더하면 된다. 근데 도형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하면 돼. 알겠지? 이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것만 기억하면 돼. 평행 이동은. 알겠죠? 이거는 2차 함수도 쓰고 뒤에서 또 쓰니까 꼭 기억해 두고 그 다음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이면 뭐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자, y축 대칭 이동이면 뭐의 부호를 바꿔? x의 부호를 바꾸는 거고 원점 대칭 이동이면 뭐? 둘 다 바꾸는 거야. 알겠지? 요거 대칭 이동 꼭 기억을 해라. 자,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집합이야. 집합. 집합 기억나? 집합이 뭐야? U? 집합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집합이라는 거는 확실한 기준,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모이는 집단이야.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나 이런 숫자들을 다루겠지. 그래서 집합이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집합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뭐라 해? 원소라 그래, 원소.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 속하잖아. 그럼 A가 뭐에 속한다고? A의 원소다. 이렇게 세 개짜리 써요. 세 개짜리. 원소가 속하는 거. 그 다음 만약에 B라는 애가 속하지 않아. 그럼 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요렇게 여기다가 사선으로 그어서.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이번엔 집합이 집합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자, 집합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요렇게 완전히 집합 B가 A에 완전히 다 들어갔지. 그러니까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들어간 거야. 그럴 때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속하지 않거나 또는 이렇게 이게 일부는 속하는데 일부는 안 속할 수도 있겠지. 이런 경우는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서 C라는 집합이 어디에? A라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자, 차이점이 있죠. 그죠? 자, 원소 같은 경우는 3개짜리, 집합 몇 개짜리? 2개짜리다. 그냥 원소는 그게 들어가면 되지만 집합 같은 경우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기억해줘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부분집합하면서 공집합이라는 거 배웠어. 그죠?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알겠지? 기억해둬야 돼. 그 다음 전체 집합은 네, 모든 집합에 뭐 저기 다 속하겠죠? 그죠? 모든 집합이 다 속하는 게 전체 집합이다. 꼭 기억을 해두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기호 배웠어. 그죠?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다 설명은 못해. 자, 우리 연산기호 배웠어. 뭐 배웠어? 그치? 합집합. 이게 뭐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어디 색칠해야 돼?
둘 다 색칠하는 거야. 겹치는 거 포함해서. 그 다음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면 겹치는 부분만 색칠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알겠지? 그 다음 차집합 기억나? 차집합 내가 뭐라 그랬어? 빼는데 only A야.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러니까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도려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요거랑 같은 모양이 하나 있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은 모양이에요. 알겠죠? 외워야 돼. 같은 모양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자, 여집합도 하나 바라볼까? 여집합. 여집합은 어떻게 돼? A가 있으면 어디 색칠해야 돼? A 여집합은 A의 바깥쪽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 되는 게 여집합이다. 알겠지? 여기까지가 뭐다? 집합의 연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자, 그 다음 혹시 드모르간의 법칙 들어봤어?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야? 자, 그래서 여집합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건데 싹 다 분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집합은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여집합이 있다고 해봐. 이렇게. 여집합은 뭐가 돼? 자기 자신. 이렇게 바뀐다는 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한마디로 여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고 묶어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의 연산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뭐 시험 기간 하는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명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우리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자. 140쪽. 140쪽. 자, 우리 명제부터 볼게. 자, 명제라는 게 뭐였어? 기억나는 사람 명제. 명제. 잘 읽었어. 자, 명제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이 확실한 거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말하는 거야.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한 것 같아. 이건 명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냐하면 시원하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명제라는 건 참과 거짓이 명확한 거야. 명확한 식이나 이제 문장을 뜻해. 알겠지? 식이나 문장을 뜻해. 그 다음 조건을 볼까? 조건은 읽어봐. 거기 있는 거 읽어봐. 뭐라 나와 있어? X 어떤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을 조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 X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이 되는 식이나 문장을 뜻해.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X가 참이면 참을 만족하는 X가 있고 그렇지 않은 X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을 만족하는 X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 그래. 진리집합. 알겠지? 자, 참을 만족하는 X들 뭐라고 한다고? 진리집합이라 한다고. 오케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조건에 있는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진리집합을. 자, 그 다음 조건이나 명제 부정할 건데 자, 부정한다는 건 대부분 명제나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 자, 스몰 p 이렇게 스몰 q 이렇게 써요. 그럼 부정을 하게 되면 not p, not q로 써요. 그죠?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 뭐가 있다 그랬어? 진리집합이 있잖아. 그지? 진리집합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이렇게 대문자로 써요. 그러면 이 부정한 거의 진리집합 뭐가 되겠어? 여집합이 되는 거야. 오케이? 부정한 거의 진리집합 뭐라고? 여집합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던 저 집합에 대한 기호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 조건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뭐가 있냐면 또는 있어. 또는과 그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부정하면 서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또는은 무슨 집합? 합집합. 그리고는 무슨 집합? 교집합이야.
그래서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는 거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야. 저기서 다뤘었죠. 우리 어디서? 저기 드모르간의 법칙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알겠지? 또는 그리고 또는 서로 바뀌면서 부정이 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P 또는 Q라고 돼 있어.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해볼게. 그럼 얘를 부정할게. 부정하면은 다 부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참고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부정을 두 번 하게 되면 뭐가 될까? not P면 뭐가 될까? P야 P. 그죠? 요거는 사실 막 영어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가 국어나 논리에서 자주 쓰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알겠죠? 자, 명제까지 지금 일단 명제 처음 부분 이해돼야 안 돼? 되죠, 되죠? 자, 다음 넘어갈게.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144쪽. 자, 우리가 명제라는 게 뭐라 했어?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식 또는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뭘 만들 수 있다고?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바로 P이면 Q이다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 둘 다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거이면 Q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결론이래요. 결론.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 명제가 됩니다. 그럼 명제가 된다는 건 참 또는 거짓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언제 참이 되고 언제 거짓이 되냐? 바로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있죠. 그지?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함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이 각각의 조건에 뭘 구해야 된다고?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자, 이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읽어봤을 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단번에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통수학 2를 다루면서는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그럼 뭘 하라고? 진리집합 따지라고. 얘는 진리집합이 뭐밖에 없어? x1이니까 1이지. 그지? 얘는 진리집합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우리가 이 거짓임을 밝힐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 발레예요. 발레. 발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예라고 생각하면 돼. 안 되는 예. 그러니까 항상 참이면 좋은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발레라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밝히는 걸 잘 연습해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도 문제 다 풀려 있냐? 다 풀려 있네. 그죠? 야, 근데 요거 한번 바로 얘기해 보자. 자, 4의 배수이면 8의 배수이다. 자, 이 참일까 거짓일까? 왜? 이유를 얘기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4의 배수에 뭐가 발레, 그게 바로 발레야. 여기서 말한 12가 바로 발레가 되는 거야. 12는 4의 배수이지만 8의 배수가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발레로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밝힐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요. 자, 우리 넘어갑시다. 네, 자, 넘어가자고요. 3단 문법 나오나? 안 나오지? 다음 페이지지. 자, 다음이요. 다음은 네. 자, 148쪽. 자, 이제 또 이제 방금은 이제 명제를 뭐로 만들었어? 조건문으로 만들었어. 조건문. 그죠? 조건 두 개로 만든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모든과 어떤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는데 얘도 방금 했던 또는과 그리고랑 똑같은 녀석이야. 서로가 반대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모든은 올이야 올. 어떤은 any? any라면 좀 그런데? 나 영어를 잘 못해. 모든 어떤은 그냥 some?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싹 다 돼, 싹 다. 싹 돼야 되는데 어떤은 한 개만 돼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은 다 성립해야 되는 거고 어떤은 한 개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모두 들어간 모든 명제는 뭐가 되는 거냐? 모든은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라도 안 되게 되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잠깐만.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다시 할게. 자, 지금 어디 보고 있어? 힘들어? 너 내일 놀러 가잖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놀러 가서 쓰레기 주우러 가잖아. 지리산 쓰레기 주우러 가잖아. 내가 듣기로 그래. 걔네 지리산 남원인가? 지리산 가거든? 가가지고 쓰레기 줍는 데야. 어? 그게 돼? 네. 그 쌤들이 눈치 주지 않을까? 괜찮아요. 안 좋을 거예요. 아우 진짜. 가서 이거 버리고 가. 버리고 가. 아우 진짜 아우 이제 금쪽이다 금쪽이. 봐요. 자 명제 지금 다시 할게. 자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x가 뭐 자연수다. 모든 x가 모식갱이다. 이렇게 모든 말이 들어가게 되면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모든 그러니까 이건 진리집합이라는데 진리집합이 하나라도 전체가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싹 다 되면 바로 참인 말이 되는 거야. 참이라는 건 트루죠 트루.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이 들어간 명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x가 뭐가 된다, 어떤 x가 뭐가 된다라고 하면은 단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라는 기호인데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고요. 공집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명제 부분은 사실 진짜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과 똑같아요. 너희 그래서 2학기 시험이 솔직히 말하면 국어 시험과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자 뭐가 중요하다. 모든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성립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다.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고 어떤이란 명제는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고요. 모두가 다 안 되면 거짓인 거야. 그래서 이게 논리로 봤을 때 두 개도 무슨 관계다? 부정하면 서로 바뀌어요. 알겠죠?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거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 거야. 요거는 뭐 그 영어에서도 이런 게 있나? 혹시? 있어? 그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니 나 몰라서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도 막 모든을 지칭하는 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나오고 막 그런 건 없어? 없을 수 있어. 네,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명제 한번 보여줄게. 자 보여줄게요. 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자, 참일까 거짓일까? 준호는 거짓. 또 요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민수는 뭐야? 거짓. 거짓? 참? 거짓? 민수는 어떻게 생각해? 요거 될까 안 될까? 아 이거 지금 몇 페이지냐면 이거 148쪽이야. 내가 앞에 거까지 뽑아줬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면 돼 민주야. 그러니까 막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숫자 봤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것과 모든이니까? 자, 아닌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0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그러니까 x는 0, 요거 단 하나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말이 거짓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이번엔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때는 x는 실수란 얘기야, 실수. 자,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야. 될까 안 될까? 참. 자, 다인아, 뭐 때문에 참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지, x는 0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지? 자, 요거 한번 부정문을 지금 내가 써볼게요. 부정문. 자, 보세요. 자, 요거 부정한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요걸 한번 부정해 볼게.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을 뭐로 바뀌냐?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어. 부정하면 모든 x에 대해 절대값 얘도 바꿔줘야 돼. 자, 이하의 부정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 바로 위에 있는 멘트랑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지? 이해됐어? 부정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떤도 모든으로 되고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거. 알겠지? 모든은 타작다 돼야 된다. 어떤은 한 개만 돼도 된다. 알겠죠? 이렇게 발레 생각할 거야. 자,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자. 지문 다 썼냐? 지우야? 네? 지문 다 썼어?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 그래? 아, 그렇지. 내일 아침 몇 시 6개월이냐? 어. 어. 자, 다음 거 부정 한번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16이다. 자, 그러면 이거 부정할 거야. 자, 부정하면 어떻게 돼? 모든이 뭐로 바뀐다고?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이 뭐가 아니다? 16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부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얘는 참이 돼야 한대요. 아니 뭐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16이 아닐 수 있잖아. 1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참거짓도 한번 판별해 볼게. 오케이? 자, 위에 거는 그럼 참이 될까 안 될까? 위에 거는 안 되죠. 자,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16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8보다 크다. 자, 이것도 부정해볼게.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어떤은 뭐로 바뀌어?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것도 부정해야 돼.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멘트는 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 얘기해줘. 다인아. 뭐 때문에 안 돼? 아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하나만 얘기해도 돼. 발레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3, 그죠? 3 같은 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 했는데 3이 들어가면 8보다 커지니까 거짓이 돼요. 자, 그럼 위에 거 어떨까? 위에 거 참이 돼야 안 돼? 되죠? 어떤 거니까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돼. 뭐가 돼? 3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참이 돼요. 민주야, 알겠어? 이해 안 되면, 그러니까 나는 너가 중요해 지금. 너가 이걸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거든? 다른 애들은 한 번씩 이거 들었던 거야, 이거 너희. 다 되었던 맞아요? 응? 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다 돼도 어떤은 맞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되는 게 있으면 하나 이상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은. 자, 이해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예제 문제 좀 같이 보자. 보니까 여기 잘 안 돼 있어. 보니까 채점이 숙제인데 니네가 채점을 안 한 거구나. 아니에요. 원래 여기까지 숙제였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뒷장까지 숙제였어요.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니, 내가 기억을 한다니까? 나 천생이야. 옛날 건데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나 잊어버릴게. 그러면 몰랐던 걸로 할게. 자, 보세요. 아우, 열받네. 자, 필수 예제 07. 진짜. 자, 참거짓 판별하는 거야. 자, 1번 같이 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어때요?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모든이니까 싹 다 돼야 돼.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돼? 민수는 참이라 그랬어? 거짓이라 그랬어? 다인이 거짓? 지호는? 지호 왜?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렇지.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뭐가 되니까? 0이 0보다 크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가? 코스. 자, 그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다. 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이니까 하나라도 한 개 이상의 어떤 숫자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민수야 참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때문에 참이 되는 거야? x가 뭐 때문에? 그치? 그래 다 되네. 1도 되고 0도 되고 뭐 많잖아. 대입하면 뭐가 되는데? 1 대입하면 마3이 되고 그 0 대입하면 마4가 되니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떤은 한 개 이상의 것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니까 풀었죠?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풀어봐죠. 요거 1번이랑 7-1번인가 7-2번. 7-2번은 안 돼 있잖아. 그치? 대충 썼네. 보니까. 야, 부정을 쓰라니까? 왜 부정을 안 씁뇨? 자, 부정문 빨리 써봐. 부정문 쓰고 그거에 대한 참고지 써봐. 나머지 썼지 너희들은? 야, 안 썼네. 너무하네. 역시 내 말을 지키는 거 너밖에 없다. 다들 막 숙제 아니라고 그냥 아주 그냥. 자, 봐요. 자, 보세요. 자, 7-1의 기억을 지금 했는데 야, 근데 너희들은 어떤 음수라고 하면은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도 되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도 된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음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1은 양수이다. 그러니까 어떤이니까 한 개라도 뭐가 되는 게 있으면 어떤 한 개라도 하나의 음수에 대해서 x 플러스 1 양수가 되면 참이 되겠지.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0.5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음수니까 꼭 정수일 필요는 없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x 플러스 1하면 어떻게 돼? 0.5가 되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야. 한 개라도 되는 게 있으니까. 왜 못 쓰고 있어? 괜찮아. 뭐 민주야 이해됐어? 그 밑에 거는 맞았어? 밑에 거 7-2번. 너 그러니까 이거 1, 2, 3번을 그러니까 부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참거짓 말하는 거야. 민주야 알았지? 그럼 해결된 거지? 넘어간다 그러면 자 넘어가요. 자 오늘 저기 드디어 152쪽 새로운 거 나갈 거야.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나가는 게 좀 낫잖아. 그지?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 네 가지를 좀 만들 거야. 네 가지. 자 뭐냐 하면
자, P면 Q이다. 이게 명제라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뭐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 결론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순서를 바꿀 수 있어. 순서 바꿀 수 있어. 앞뒤를. 앞뒤를 바꾸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Q이면 P이다로 가는 걸 이걸 우리가 무슨 관계라면 이거를 역이라 그래. 역의 관계다. 거꾸로 된 역의 관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요거는 문제에서 우리가 다루진 않은데 그래도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이거 두 개의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냐? 이라는 관계야. 이라는 관계가 뭐냐면 부정이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라는 게 부정이야. 자, 그 다음 또 얘를 또 우리가 역의 관계로 할 수 있죠. 역으로 하면 순서 바꾸는 거야. not Q이면 not P다.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not Q이면 not P다. 됐지? 자, 그리고 얘네 둘도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부정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얘네 대각선 보여? 이 대각선은 우리가 무슨 존재라 하면 대각선을 대우명제라 해요. 대우명제. 무슨 명제? 대우. 얘네들도 대우명제. 이렇게 대각선끼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대우명제라는 건 대우는 부정하고 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부정으로 바꾸고 앞뒤를 바꾼 게 바로 대우명제라 그래. 알겠지? 자, 이렇게 일단 모양을 기억해 놔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자, P면 Q이다와 그 대우명제 이렇게 쓰자. not Q이면 not P 있죠? 얘네 둘의 진리값이 같아요. 자, 진리값이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이라는 말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는 명제와 대우명제 있죠? 두 개의 진리값이 동일해요.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대우명제의 진리값이 동일하다. 대우명제의 진리값이 동일하다. 원래 명제와 대우명제의 진리값이 동일하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외워서 해야 돼. 물론 이제 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해야 돼? 진리집합을 이용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도 가능하지만 그냥 외워서 하자고. 알겠지? 대우명제면 참과 거짓 진리값이 동일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 3단 논법이 있어. 무슨 논법이라고? 3단 논법. 이거 혹시 윤리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윤사 때? 그럼 너 뭐 하는데? 너 과탐이가? 아니 그래도 종교 배워? 아무튼 3단 논법이라는 건 이건 자, 이런 거 있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다음 사람은 죽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의 명제를 통해서 뭘 도출할 수 있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끝에서 끝이 뭐가 되면 이어지면 처음과 끝의 것만을 이어도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뭐라고? 자, 뭐냐면 P면 자, 써줄게 한번. 자, P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얘가 이어지죠? 이어지면 이렇게 되면 P면 R이다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이어져도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념 체크 한번 보여줄게. 개념 체크. 자, 봐요. 자, 개념 체크 뭐냐면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되어 있거든. 자, 봐봐요. 1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거이면 이거잖아, 그죠? 자, 이것의 역부터 볼게요. 역인 명제는 두 개를 순서를 바꾸는 거지. 그 뭐라고 쓰면 돼?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형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역이야. 자, 대우면 어떻게 되고? 대우는 자, 여기다 이제 부정을 취해주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자, 각각의 명제에 이제 한번 자, 우리가 참가것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말이 될까 안 될까? 돼요. 이건 참입니다.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정삼각형이 될 수가 없잖아. 이등변이.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돼요. 그죠? 그럼 봐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이 아니다. 말이 될까 안 될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정삼각형은 아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참이 돼요. 봐봐.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만 동일한 거예요. 알겠지? 자, 다음 2번. 자, 원래 명제가 소수는 홀수이다. 자, 역부터 써보자. 역은 홀수는 소수이다. 자, 그 다음 대우는 어떻게 될까? 대우. 요걸 부정하니까 뭐 홀수가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 자, 이건 한번 좀 진리값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소수는 홀수이다. 맞아, 틀려? 자, 소수. 이건 자연수만 얘기하자. 자연수. 거짓이에요. 2 있잖아. 2. 그러면 홀수는 소수이다. 맞아, 틀려? 홀수는 소수가 아니죠. 얘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9. 1도 그렇고 1 돼. 1도 되고 9도 돼요. 알겠지? 홀수가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 아니죠. 왜? 2 때문에. 그죠? 2는 소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거에 있는 거 있죠. 소수라든가 홀수가 아닌 수에서 이 뒤에 있는 거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포함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야.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앞에 거에서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인 거야. 알겠지? 자, 다음 3번. x는 3이면 x제곱은 9이다. 자, 역부터 써서 역은 x제곱은 뭐이면 9이면 x는 3이다. 그죠? 대우. 요거 부정하는 거야. x제곱이 9가 아니면 x는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 됐죠? 이렇게. 자, 한번 진리값 따져보자. x는 3이면 x제곱 9가 돼야 안 돼? 되죠. 얘가 여기 포함이 되잖아. 됩니다. 그리고 얘는 x제곱이 9면 x는 3이다.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돼? 그치? x는 마3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9가 아니면 3이 아니다? 맞죠? 그죠? 9가 아니면 3이 안 되잖아. 3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는 명제와 대우 명제가 진리값이 동일합니다. 이해되죠? 자, 요거 잘 적어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보자. 필수 예제 1번. 요거 이제 지울게 이거. 요거 지울게. 지운다? 아까 전에 내가 막 동안 얘기했던 거 녹화 안 됐겠지? 끊었나 내가? 녹화가 안 됐어야 돼. 잘못. 아니 왜? 가끔 하는 만남 같은 아니 나는 유튜브가 잘 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공유서. 자, 다음은 역과 대우 말하는 거. 자, 보세요. 자, a가 1 이상이면 a제곱은 1 이상이다. 자, 이것의 역과 대우성 역. 자, 역은 순서 바꾸는 거야. 자, a제곱이 1 이상이면 a가 1 이상이다. 자, 그 다음 대우. 대우는 부정해야 돼. a제곱이 1 미만이면 a가 1 미만이다. 자, 해보자. 자, 첫 번째 거부터. 참일까 어짓일까? 참이 아니야? 참이잖아. 1 이상인데 제곱하면 1 이상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그 다음 얘는 a제곱이 1 이상이면 a가 1 이상이야? 아니죠. 왜 안 될까? 음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고치면 뭐가 돼? 이거 고치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가 1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부분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대우명제. 자 얘 어때? a제곱이 1보다 작으면 a가 1보다 작다. 돼 안 돼?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앞에 있는 조건에 요 범위를 구해봐. 그 범위가 뒤에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시면 돼요. 알았지? 포함이 되면 참이고 얘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다음 2번. 이따 니네가 할 거야 아마.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여긴 조금 주의해야 돼. 자 역을 할 때 부정하는 건데 여기서 얘는 괜찮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면 근데 여기서 2고잖아. 2고는 그리고예요. 그리고도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죠. 어떻게? 그치?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뭐가? b도 0이 아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대우 명제도 순서 바꿔야죠? 아 잠깐만 반대로 했구나. 미안하다. 오씨 미안.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건데. 아 역 까먹었다. 역은 순서만 바꾸는 거지. a는 0이고 b는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부정하니까 a는 0이 아니고 또는 b도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야, 나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원래 명제부터 참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여기 써 있어. a, b는 실수야. 실수. 허수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되죠. 그죠? 이게 그 말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란 얘기는 a, b가 둘 다 0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 둘 다 0이면 얘 다 0이잖아. 참이잖아. 그지? 됐죠? 자, 마지막 거 봐봐. a가 0이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더한 건 0이 당연히 아니게 되겠죠? 네,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밑에 1-1, 1- 요거 두 개 다 해봐. 자, 필수예제 2번 문제 보세요. 자, 실수 x, y에 대해서 자, 명제가 뭐냐면 x 더하기 y가 1 이하이면 x가 마이너스 2 또는 y가 k 이하이다. k 이하이다. 이것이 참이래요. 참이래, 참. 자, 그럼 참이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거를 그냥 보이기보다는 뭘 구할 거냐면 대우 명제를 통해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얘 한번 진리값이 동일한 대우 명제를 써볼게. 자, 순서 바꾸면서 얘 부정하면 돼요. 알았지? 자, 부정하는 거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그 2고 그리고
y가 k보다 크이면, 그러니까 크다는 거야. 그죠? 둘 다 크면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대우명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또는을 이거로 바꾼 거야. 그러면 둘 다 지금 크다고 했으니까 x, y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k-2보다 크다는 게 되겠지? 요걸로 따지면. 근데 그게 여기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포함이 돼야 돼. 그럼 얘가 k 빼기 2가 1보다 작아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나온 k 플러스 y에 대한 범위 있죠. 그 범위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명제에서 조건 뭐뭐이면 뭐뭐이다에서의 성립하는 조건이야. 알겠지? 앞에서 나온 그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k-2라는 얘기가 얘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수직선에 그렸을 때 1이 여기 있고 얘가 k-2가 있어서 원래 이건데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된다고. 쏙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안쪽으로. 그래서 k 빼기가 1보다 커서 k가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3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아, 크거나 같다. 같다 있죠. 같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은 3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명제를 만들고 그 대우명제 만든 게 앞에서 만드는 모양이 뒤에 만든 모양에 쏙 포함이 되도록 만드는 k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요거 지금 2-1번과 2-2번만 해봐. 두 개만 해, 두 개만. 그러니까 3단노법 지금 할 건데 3단노법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어지면 된다. 뭐가 되면 된다? 이어지면 된다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으면 돼, 최대한. 자, 이어지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P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죠? 자, 이게 참이라 했으니까 이제 각각의 무슨 명제?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죠? 대우명제는 어떻게 하라 했어? 앞뒤의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 둘 다 부정을 해주면 그게 바로 대우명제예요. 자, 얘부터 대우명제 써볼게. Q이면 not P이다. 됐어? 그러니까 순서 바꾸고 부정해준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 아니, 순서 바꾸고 부정한 거야. 그지? 자, 얘도 순서 바꾸고 부정하니까 not Q이면 R이다. 돼? 안 돼? 그러니까 not R을 부정하면 그냥 R이 되는 거야.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을 수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누가 보여? 얘랑 얘가 이을 수가 있지. 그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지니까 뭐가 돼?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우명제도 참이고 연결한 3단론법으로 연결한 요 명제도 참이고 요거의 대우인 not R이면 not P죠? 얘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다 쓰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자, 대우명제로 참인 거 찾고 그 다음 이어가지고 또 참인 거 찾고 또 이은 걸 또 다시 뭐해서 대우명제 찾아서 참인 거 찾고. 자, 기억 있어 없어? 기억. 기억 어디 있어? 기억. 기억 없죠? 기억은 요건데 안 되죠. 기억 안 됩니다. 기억은 B. 됐지? 기억은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되고. 자, 니은 Q이면 not P다. Q이면 not P. 있어 없어? 있죠? 네, 참이에요. 됐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다 최대한 참이 될 수 있는 거 다 쓴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비교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디귿 not Q이면 R. not Q면 있죠? not Q면 있죠? 그래서 얘도 참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리을 not R이면 not P. 있어 없어? 있죠? 네, 이것도 참이 되는 거야.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 요건 좀 할만하지 않아? 대우명제 쓰고 3단론법 또 대우명제. 자, 지금 몇 번? 3-1, 3- 요거 두 개 해봐. 3-1, 3- 요거 두 개 해봐. 맞았어? 3-2 맞았어? 디귿 리을 시키야.
자, 봐요. 3-2번 보여줄게. 자, P면 not Q가 참이고 R이면 P이다가 참이고 S면 Q이다가 참이야.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결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연결하라 그랬죠. 지금 이미 여기서 연결이 돼야 하는데 되죠? R이면 not Q가 연결이 돼요. 그지? 자, 그리고 얘 한번 저기 대우명제 써봐. not Q이면 not S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이것도 연결됩니다. R이면 not S가 돼요. 됐지? 또 모두 돼. 얘도 연결되죠. P면 not S도 연결이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N가라면 다 써두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자 나머지 대우명제인데 대우명제는 이렇게 그냥 이따 쓸게. 자, 기억부터 보자. 기억. 자, P면 S이다. 자, 아니죠. 절대로 다르죠. 얘랑 완전 모양 다르잖아. not S랑 되는 거니까 기억은 안 돼. 자, 니은. 자,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자, Q이면 R이다는 건 어디 있냐? 요거 있죠, 요거. 요걸 뭐 해서? 부정해주면 되겠죠? 아니, 부정이래. 대우명제 써주면. Q이면 not R 되니까 이것도 맞아 틀려. 완전 다르죠?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로 가는 게 아니라 not R로 가기 때문에 R로 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 디귿 봐요. 디귿. 자, 디귿이 Q이면 not R. 여기 있잖아. 방금 했잖아. 그죠? Q이면 not R 있습니다. 그 다음 리을. 자, S면 not P다. S면 not P면은 여기 있죠. 요거 대우명제 써봐. S는 not P. 돼야 안 돼? 되죠? 리을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하는 걸 최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보기 보면서 대우명제 차근차근 관련된 거 하나씩 밝히면 돼. 이런 식으로. 알았지? 자, 그리고 3-3번의 힌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3-3번에는요. 자, 위에는 이제 P랑 Q, R 이런 식으로 저렇게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얘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가에 써 있는 거 보여? 가에 써 있는 기온이 높으면 A가 잘 팔린다. 자, 기온 높아지는 거 그것을 무슨 조건? P 조건 써. 밑에다 P. 면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 화살표. 잘 팔린다. 잘 팔리는 거 제품 A 잘 팔림. 여기다 뭐라 쓰라고? Q 이렇게 써. Q. 됐지? 그러니까 P면 Q이다야. 그죠? 자, B 제품 B가 나 조건에 보면 제품 B가 나오죠? B가 잘 팔리면 자, 팔리면은 얘는 뭐라고 써? 얘 다 조건 다르니까 R이라고 써. R. 그리고 뒤에 제품 A는 잘 팔리지 않는다.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거니까 not Q라 쓰면 돼. 뒤에 거는. 알겠지? 그러면 P면 Q이다와 R이면 not Q이다. 이게 성립 참이라는 거야. 이렇게 문장을 뭐로 바꿔? 문자로 바꿔서 그래서 3단 논법을 이어가시면 돼요. 그럼 얘 이어지려면 Q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 문장을 뭐로 바꾸면 돼? 저희 대우명제 해주면 Q이면 나달이다지. 그지? 그럼 이제 연결이 돼 안 돼? 되죠? P이면 not R이다. 이제 요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온이 높아지면 제품 B가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답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인 거예요. 알겠죠? 힌트 준다는데 다 줘버렸네. 원래 그런 거지 그지?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156쪽인데 여기도 조금 어려워.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러니까 요것도 좀 외울 거야. 자, 외울 거라서 좀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자, 뭐냐면 자, 우리 방금 그 P면 Q이다 있죠. 앞에 있는 걸 무슨 조건?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항상 얘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두 줄을 거요. 이렇게 두 줄. 그러니까 얘가 이 명제가 참이라는 표현을 두 줄로 거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줄 거 있으면 뭐란 얘기야? P면 Q이다가 참이란 얘기야. 알겠지? 자, 요렇게 P면 Q이다가 참이 됐을 때 자, 어떻게 얘기하냐? P는 앞에 있는 가정을 P는
결론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면은 충분 조건이라 그래.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게 참일 때만 성립하는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외우는지 알려줄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하고 Q는 P이기 위한, 결론은 가정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이거 원래 말뜻을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 뒤에 있는 녀석에다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해야 되는 거야. 충분.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필요한 녀석이다. 필요 조건인데 그냥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 PQ를 써. 이렇게 PQ를 써. 충분이면 정방향. 그 다음 PQ, 얘도 순서대로 써. QP죠. QP 쓰고 필요 조건은 역방향이. 알겠지? 충분은 무슨 방향? 정방향. 필요는 무슨 방향? 역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알겠죠? 자, 한번 하나 더 예를 들게. 자,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얘를 그럼 기호로 써볼 거야. 기호로. 그럼 PR을 뭐라고 쓰라고? 그냥 순서대로 쓰라고. 필요 조건이면 역방향이야. 이렇게 R이면 P다가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자 그대로 쓰고요. 그냥 한 방향 가면 돼. 그냥 그 방향대로. 그러니까 충분은 정방향, 필요는 역방향으로 외우라고. 알겠지? 그럼 얘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조건에 따른 진리집합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 진리집합, 요거의 진리집합 R이라고 하고 요거의 진리집합 P라고 하면 요렇게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참이 되면 화살표 방향대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야. 요거는 민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따라와. 알았지? 그냥 쏙 들어간다. 포함된다. 들어간다고. 오케이? 그 다음 얘네가 어떻게도 될 수가 있냐면 자, 두 번째. 자, P면 Q이다. 요것도 참이고요. Q이면 P이다도 참. 둘 다 참일 수도 있어. 둘 다 참이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양쪽 방향 둘 다 써요. 둘 다 쓰고 우리가 뭐라고 있냐면 P는 Q이기 위한 양쪽 방향 다 되는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되는 거야. 양쪽 다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화살표 양쪽으로 긋는 거야. 둘 다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진리 집합은 두 개가 똑같은 집합이어야 돼. 똑같은 집합. 자, 외워야 돼. 자, 이렇게 P는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리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충분은 그냥 그 방향 그대로, 필요 조건은 거꾸로 간다. 기억해 두고. 오케이? 그리고 진리집합이 이 화살표 방향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P면 Q이다와 Q면 P이다가 둘 다 참이 되면 양쪽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진리집합은 그냥 똑같다. 두 개 집합이. 알겠지?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 이제. 자, 개념 체크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이거 지울게 요거. 큰일 났다. 비상이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P면 Q이다, Q면 P이다, P면 R이다 막. 이거 지호야 하고 있어? 앉아요? 알았어요. 자, 개념 체크 1번 봐. 자, 1번. 자, P라는 조건인데 P 조건은 4의 배수야.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뭐의 배수? 2의 배수야. 자, 일단은 자, 그러면 자, P에 대한 자,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쓰고 자, 진리집합. 자, 4의 배수 뭐 있어? 4, 8, 12, 16 쭉 가겠지? 그 다음 Q. 자, Q의 진리집합 라지 Q라 쓰고
자, 2의 배수 뭐 있어? 2, 4, 6, 8 가겠지. 그지? 자, 생각해 볼게. 자, PQ. 누가 누구한테 속해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될까? 자, Q가 더 커? P가 더 커? 어? 야, 2의 배수가 더 넓은 거 아니야? 지금 2, 4, 6, 8 썼잖아, 이 새끼야. 더 커.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돼요.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야.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P는 Q이기 위한 정방향 가는 거잖아. 그지? 그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다인이 알겠어? 다인도 졸리구나. 큰일 났다. 아이고. 자, 2번 봐. 2번. 자, P라는 조건은 뭐의 배수? 4의 약수야. 4의 약수. 4의 약수. 그 다음 Q는요. Q는 2의 약수. 자, P 얘기해봐. 뭐 있어? P. 4의 약수 뭐 있어? 1, 2, 4밖에 없죠. 그죠? 자, Q는 뭐 있어? 1, 2. 자, PQ.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돼요? 누가 누구로 가?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될까? Q가 P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지? 포함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러면 얘가 화살표 방향대로 가는 거죠? 자, Q이면 P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방향 기억해야 돼.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방향이 거꾸로 가잖아. 그럼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알겠어? 이렇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돼요? 아유, 걱정이네. 자, 마지막 거 3번 봐. 3번. 3번 여기다 쓸게. 3번은 자, P가 3x 빼기 4는 2야. 그럼 이거 바로 지리집합 구할게. 뭐야? 3x는 6이라서 x가 뭐가 나와? 2밖에 안 나오죠. 그지? 그 다음 Q 조건은 이 x는 2네. 그럼 얘는 그러면 Q가 뭐야? 2잖아. 맞아 아니야? 그쵸? Q는 2요. 그럼 얘는 P랑 Q랑 못한다는 같다는 얘기잖아. 같다는 얘기야. 같은 뭐 한다 해서 같으면 쌍방향 다 된다고. 쌍방향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 그럼 무슨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쓰면 되는 거라고. 알았지? 자, 요거 빨리 정리해 봐. 지금 빨리 요거 빈칸 채우고. 자, 화살표 방향만 따라가면 돼. 화살표 방향과 문장에 써 있는 순서대로 뭐 P는 Q이기 위한 정방향이면 충분 조건, 역방향이면 필요 조건. 자, 니네 뭐 하는데? 아니, 알도 안 쓰고 있어. 이 새끼야. 너 왜 안 쓰고 있어? 머리 피면 다요? 아, 씨, 빨리 쓰라니까. 씨, 너 눈 안 보이지? 안경 왜 안 써? 이 새끼 안경 들고 왔으면서. 네가 써 그래. 자, 필수제 4번. 자, 다음 무슨 조건인지 밝히는 거야. 자,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 요거 쓰는 거야. 무슨 조건인지.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봐요. 자, P라는 애가 0 이상 3 이하, Q라는 애가 1 이상 2 이하야. 자,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지만 잘 따지면 돼.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돼? 그치? Q가 P에 포함이 돼요. 그죠? 그러면 P가 Q 쓰면 어느 방향 가는 거? 화살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거. 그러면 P는 여기다 쓰면 너무 좁다. 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건? 민조야, 무슨 조건? 화살표 역방향이네? 무슨 조건? 옆에 써있어. 저기 옆에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다음 2번. 자, P라는 조건이 X가 0보다 작고요. Q라는 게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 되는 거야. 야, 이거 어떡해? 야, 절대값 나왔다. 니네 못 풀잖아. 어떡하노?
자, 이거 잘 봐야 돼. 자, 얘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면 x가 0보다 작으면 성립해요. 왜? 얘가 음수면은 얘가 뭐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x로 나가니까 0이 되겠지, 그지? 근데 하나 더 성립해요. x는 0일 때도 돼요. 0, 0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양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긴 x가 뭐밖에 없어? 0보다 작은 것밖에 없잖아. 맞아, 아니야? 그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큰 집합이야? 누가 누구한테 속에?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P가 Q에 포함이 돼. 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하가 되니까 Q가 더 큰 집합이야. 더 넓어. 그럼 얘가 되니까 P는 Q이기 위한 뭐가 되는 거야? 화살표대로 가겠죠?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이 가니까 정방향으로 가니까 충분 조건이다. 자, 3번. 3번 뭐겠어? 물론 답이 필요 충분 조건이긴 한데 해봐야겠지, 그지? 자, P 봐봐, P. 자, P는 뭐야? X제곱은 1이고요. Q는 뭐야? 절대값 X가 1인 거지, 그지? 자, X제곱이 1이면 P라는 녀석은 뭐가 될까? 누구랑 누구? 1과 마이너스 1 아니요? 맞아, 아니야? 제곱이 1이니까. 그죠? Q도 뭐가 되는? Q도 절대값 X가 1이니까 1과 마이너스 1이죠? 맞아, 아니야? 두 개가 어때? 같은 집합이네, 그죠? 같은 집합이니까 PQ가 화살표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찝는 거야. 그럼 우리 무슨 조건이야? 그래서 P는 Q가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해돼야 안 돼? 자, 밑에 거 지금 이것처럼 뭘 구하고 각 조건마다 요거 지금 범위가 있지만 범위가 없는 것도 있어. 범위나 이렇게 집합을 만들어. 그 다음에 그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고 포함이 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 그러고 나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4-1번만 해봐. 지금 4-1번만. 4-1번만. 아우 진짜. 아우 신민수. 아우 신민수. 자 기억부터 봐요. 자 얘는 자 충분은 하지만 필요는 안 돼.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을 구해서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관계만 한쪽만 포함되면 돼요. 자 P가 X는 2고요. Q는 X가 2 이상이야. 그럼 얘는 2라는 녀석 하나만 있는 거잖아. 얘는 2 이상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돼야 안 돼.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 그죠? 반대로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범위가 어떻게 하나짜리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충분 돼야 안 돼. 얘는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포함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면 돼요. 민수야 니만 이해하면 된다. 이해돼야 안 돼, 시키야? 아 진짜 안 되는 거 맞냐고.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안 되면 뭐 하자는 겨. 자 이거 보면 x제곱은 y제곱은 이건 무슨 뜻이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란 뜻이야. 얘도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란 뜻이야. 이거는 둘 다 똑같은 집합이니까 필요 충분해서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디귿. 자 디귿은 P가 xy가 20이고요. q는요. x는 5, y는 4거든요. 자 얘는요. xy가 뭐가 생겨? 1, 20도 있고 20도 있고 4, 5도 있고 5, 4도 있고 뭐도 있어? 12도 있고 21도 있는 거지, 그지? 겁나 많잖아. 그럼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니까 틀린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음 일로 와. 리을. 자, 리을은 자, P가 X가 0보다 크고 또는 Y가 0보다 큰 거. Q는 X 더하기 Y가 0보다 큰 거야. 자, 봐봐.
얘는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큰 거잖아. 근데 밑에 조건은 얘도 있는 게 맞아. 근데 뭐도 있어? 뭐도 있어. 잠깐만. 아, 되게 애매하네. 그러니까 지금 P가 Q에 포함이 되나? 안 될 수도 있잖아. 뭐가 안 돼? 둘 중에 하나면 0보다 큰 거잖아. 만약에 X는 4인데 Y가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돼?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충분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돼요. 리얼. 이해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 발레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 계속 좀 약간 안 돼. 이건 하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이건 혹시 안 되지 않을까? 의심을 계속 하셔야 돼. 알겠지?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는 돼요. 두 개 더한 게 0보다 크다는 건 얘로 포함은 돼. 포함은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조건만 된다. 자, 다음 5. 자, 필수 예제 5번 볼게요. 158 쪽. 야, 근데 여긴 좀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빨리 나가면 또 쌤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 필수 예제 5번. 자, 이것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포함 관계만 잘 따지시면 돼요. 자, P라는 조건이 자, X가 A 이상 6 이하고요. Q라는 조건이 1 이상 5 이하고요. R이라는 조건이 B 이상 4 이하야. 그지? 자, 이거 잘 봐야 돼. 지금부터 잘 봐. P가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자, 필요 조건이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이 되는 거야? 역순, 정순. 거꾸로 가야지. 거꾸로 역수. 역수로 가야 되니까 포함이 1로 돼야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아니야?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R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건 뭐라고? 그대로. 그럼 R이 Q에다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대로니까. 됐어? 자, 이제 요거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A와 B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일단 요거부터 따지시다. Q가 P에 들어가. 수직선 그려. 자, 뺀 바깥에 P가 있어요. P를 그려. A부터 6까지. 요렇게 이하니까 이렇게 이상 이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거기 안에 Q가 들어가잖아. 그럼 Q가 이렇게 들어가란 얘기죠? 맞아, 아니야?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야지 얘를 포함하니까 오롯이. 그 다음 두 번째 거. R이 Q에 속해야 돼. 그럼 Q부터 그려. Q가 뭐야? 1, 5 요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R이 들어가야 돼. R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가야지. 요렇게. 그러면 B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 1. B의 최소값은 얼마? 1. 두 개 합하니까 얼마? 답은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민주야 이해됐어? 민수야 이해됐어? 자, 그럼 밑에 지금 두 개, 5-1, 5- 요거 두 개 해봐, 지금. 그러니까 요거 각각의 누가 누구한테 필요 충분 조건이 포함이 되는지를 따지고, 그 다음 수직선의 표현에서 범위 따지면 돼. 알겠지? 들어가면 안 들어가냐? 해봐요. 자, 봐요.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봐.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알았지? 자, 둘 다 볼게. 봐요. 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이 0이 아닌 것이, 자, 요거가 x-1은 0이 아니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자, 충분 조건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화살표가. 자, 우리 대우명제 배웠잖아. 이거 대우명제로 바꾸세요.
자, 앞뒤 순서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x 빼기 1은 0이 되고요. 화살표 방향 이거 하고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은 0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는 1이면 뒤에 있는 2차 방식 선입한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1 더하기 a 빼기 3은 0이라서 a가 2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대우 명제 써야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안 보였어요. 참이라는 말이 없는데 써도 돼요? 응? 아니 충분 조건이란 말이잖아.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은 요렇게가 참이란 얘기야. 화살표가. 그래서 뒤집어 대우로 명제로 해도 참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6-2번. 자 세 조건이 있어. 요게 아까 전에 내가 푼 거랑 똑같은 거야. 자 P가 마이너스 1, 1 그 다음 Q가 뭐? 아 이거 또는이네. 또는 x가 3보다 크다. 그래서 q는 뭐야? x가 a보다 큰 거고 r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근데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쪽 방향 가죠. 그죠? 그러면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 다음 R이 P 위한 충분 조건. R이 P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원래 방향.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R이 P에 들어가야죠. 자, 이거부터 따질게. 이거부터. 자, 먼저 Q는 뭐야? A보다 큰 거죠. A보다 크다. 그지? 그 범위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 3 와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가면 쭉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그럼 누가 누구보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얘는 이상이고 얘는 초과니까 같으면 안 돼. 그래서 요렇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R이 P. 그럼 P부터 그려. P. 자, 마이너스 1, 1, 3 요거는 이상 이하, 요거는 초과. 자, 이 R이 R은 뭐야? B 이상이잖아. 만약에 B가 1로 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포함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여기 중간에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럼 B가 어디로 와야 돼? 1로 올 수밖에 없다. 이쪽에밖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함이 돼버리면 여기 안 들어간 부분이 생기잖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들어가야 돼. 아래에 있는 게. 그래서 R이 B가 3보다 큰 쪽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같으면 안 되지. 왜? 얘는 초과인데 얘는 이상이니까 얘가 더 큰 범위야. 그래서 이 범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됐죠?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얼마?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정수 B의 최소값이니까 B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라서 더하니까 얼마? 답은 2가 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맞았냐? 자, 빨리 고쳐서 써봐. 6-6- 빨리 정리해봐요. 알았죠? 자, 다음 거 보자. 자, 6번. 6번이죠, 6번. 자, 필수예제 6번 봐요. 얘들아, 보세요. 아, 저게 5-1번인가? 아닌데? 안 쉰다고 했는데? 쉰다만 한 적 없어. 하나 더 신다고? 그건 아까 전에 어디 그래핑을 야, 나 건망증 없어, 얘들아. 나 기억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됐어. 자, 너 또 왜? 아, 또 걔 진짜 장구야, 장구 진짜. 진짜. 힘만 세가지고 진짜. 어? 봐요. 눈 여기 달려가지고 진짜. 눈 여기 있어가지고. 눈이 안 내려오잖아 지금. 자, 6번 봐요. 자, 이거는 집합이다 보니까 차근차근 봐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리고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있는데 P는 뭐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Q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근데 봐봐. not P는
낮추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야. 자, 충분 조건이야. 자, 충분이면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돼? 역방향. 땡. 그냥 야, 그냥 방향인데 무슨 그럼 필요 조건이 역방향이구만. 이저섭식 뭐 표정사 구조면서 맞아요. 뭐 이런 표정 뭔 개소리야. 씨. 이해를 못하니까 씨.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계속 헤매는 거 아니오. 이씨. 자, 정방향이야. 자, 그러면 얘가 낮 P면 낮 Q인데 그렇게 보지 마. 뭘로 바꿔라? 대우명주로 바꿔봐. 그러면 Q이면 P다가 되는 거지. 그지? Q이면 P다라는 거는 Q집합이 P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알겠지?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큰 게 뭐가 돼? 큰 게 P가 되는 거고 그 안에 Q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그려두고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답해 볼 거야. 자, 보세요. 자, 1번 봐봐. 자, P 합집합 Q가 Q래. 자, 이건 합집합이라는 기호인데 두 개를 합쳤을 때 자, P와 Q 합쳤어. 그러면 포함됐으니까 요 바깥에 게 나오지 않을까? 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야. 이해돼? 자, 2번은 P 교집합 Q야. 교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부분이야. 겹치는 거. 자, PQ가 겹치는 건 어디밖에 없어? Q잖아, Q. 얘는 근데 문제에서 P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어. 아니야. 자, 세 번째. 자, P 차 Q. 자, P에서 Q를 뺐어. 뺐다는 건 제외한 거야. 제외하니까 어떻게 돼? 빵꾸 났죠? 네, 빵꾸 나서 이거는 공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죠? 빵꾸 나서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 P합집합 Q의 여집합. 자, 요거는 자, 잘 봐봐. 지금 내가 색칠 공부할 거야. 자, 먼저 P. 자, P 색칠할 거야. 됐어? 그 다음 Q, 요 C는 여집합이야. Q 바깥이라서 요렇게 되는 거지. Q 바깥이니까. 요렇게 Q 바깥이죠? 그걸 어떻게 했어? 합쳤어. 그러면 빨간 파랑 다 합치면 전체가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5번은 자, 5번은 그러니까 민주야, 너 여기는 못해도 괜찮아. 집합 안 배웠잖아. 그죠? 근데 그 뉘앙스는 좀 기억을 해. 여기까지는. 그 뉘앙스는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5번은 자, P 여집합. 그 다음 교집합 Q 여집합. 그것이 뭐다? 공집합이다. 자, 이거는 무슨 법칙? 아,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돼? 어? 도모르간이야. 드모르간 임마. 비싸게 도모르간 누구야? 어? 노르마무 그거도 아니잖아 이 새끼야. 자, 여집합 묶으니까 P합집합 Q의 여집합이야. 알겠지? 다 바꿔줘야 돼. 그럼 P합집합 Q는 아까 전에 P였죠? 그거 바깥쪽이니까 있잖아. 바깥쪽이 이렇게 바깥쪽이잖아. 바깥쪽. 그죠? 바깥쪽이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6-1번, 6-2번 요거 두 개 해봐. 두 개 하셔. 가능해. 해줄게. 저희 좀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비판적으로 시키는 해봐. 니네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먼저 자, 문제 조건이 P는 낮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날은 낮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안 되면 조진 거야. 왜? 근데 얘기할 게 없죠.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 시끼야. 벌써부터 시비 걸고 있어, 씨. 자, 그럼 얘가 이어지죠? 이어지게 되니까 P면 뭐가 되는 거야? 날이 되는 거라고. P면 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쓸게. 자, 일단은 얘는 뭐냐면 자, 이거 다 좀 이쁘게 써줄까? 이거 다 이쁘게 쓸게. 그래, 시끼야. 하이. 가서 저기 각자 교집 20분 됐어? 알았어. 니네가 체크해, 씨.
자,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따지면 돼요. 자, 하나씩 따져봐. 자, P는 R에 속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보면 얘가 뭐야? P가 어디 속한다는 거야? R의 여집합에 속한다는 거지? 아, 요거 있잖아, 요거. 아, 진리집합 쓰면 되잖아, R의 여집합. 그럼 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야, 여집합에 속하는데 원래 집합에는 안 속하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1번은 4, 5번이 1, 2, 3, 4 제꼈어요. 아니라고 제낀 거야? 그럼 4번 하면 돼? 예. 그럼 4번에 보니까 P교집합 R이 공집합이야. 그죠? 자, 그러면 자, 뭐냐면 P교집합 R은 자, P랑 R을 봐봐. 지금 P가 있으면 R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지, 그지? 이게 R의 여집합이야. 여기 안에 P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R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야, 그죠? 그러면 R의 여집합의 요 R의 여집합 안쪽인데 요거의 바깥쪽이 바로 R이라고. 바깥쪽이 R이라고요, 바깥쪽이. 거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공집합이 맞는 거라고. 처음에 4번 했는데 16번 아니라고. 자, 5번. 자, 뭐 비판적인데 왜 말을 안 하냐? 자, P 합집합 R. 자, P 합집합 R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지금 P 합집합 R이면 그냥 되게 애매해. 그냥 색칠한 부분이야. 요거 색칠한 부분 있죠. 요거야, 요거. 요 색칠한 부분이 자, Q의 여집합. 이 뭔 개소리야, 이거. Q. 잠깐만. 아, 여기 있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R이면 Q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R이 Q의 부분집합이야. 그죠? 그러면은 R이 Q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럼 이렇게 봐야지 뭐. R이라고 하는 바깥쪽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일단은 Q가 있고 여기에 R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 R은 Q라고 적는데 대우 그거 쓴 거예요. 이거 대우명제 쓴 거야. 대우명제. 대우명제 쓰고 그 다음 진리집합 따졌어. Q에 들어갔고 Q의 여집합에 P가 들어가니까 그냥 P는 바깥에 혼자 있는 거야. 요 그림이 되겠네. 요 그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P 합집합 R은 요거랑 요거잖아. 그게 Q의 여집합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요거 때문에 안 되잖아. 요거. Q의 여집합에 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5번도 틀리게 돼요. 뭐 6-2도 해야 돼? 그건 나중에 해봐.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숙제는 161쪽까지. 자, 그리고 유형편 펴봐. 유형편도 있다. 자, 유형편은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58쪽부터 61쪽까지만 해. 58에서 61. 알았죠? 자. 우리한테